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가는 듯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여러분들 종목이 조금 밀렸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상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를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가 0.2%대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올라왔죠. 0.5%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어제 조정이 조금 깊었다 보니까 어제 조정 이후에 반등세가 조금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제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약간 주춤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거나 약간 밀릴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국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온 모습을 두고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하다 또는 아니다. 지금 이거 조정 없는 것 같다. 조정은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미국 장세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장세들이 혼조세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약간 좀 갈피를 못 잡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주가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안 쉬고 올라왔죠. 반등도 없었고 뭔가 조정도 없었고요. 이렇게 논스톱으로 올라왔을 때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이 과거의 코스피의 흔적을 딱 봤을 때 통계적으로 지금 이 정도쯤 올라오면은 거진 다 조정이 들어가더라.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앞쪽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요만큼 올라오면은 조정이 좀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 올라왔을 때는 보통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세가 조금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가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지수가 내려가면은 종목은 장사가 없어요. 종목들은 거진 다 밀려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내 종목이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라던가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신다거나 또는 뭔가 매도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현금 비중을 조금 마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거나 또는 오프라인 강연을 가보면요.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돈만 더 있으면은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일침을 놓는 게 돈은 밖에서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 내에서 돈을 마련하면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고 잘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관리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올라오면은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조금 늘려놓으시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심과 그러한 환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의 감정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요 타이밍 때 내 종목이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본전에 와 있다거나 또는 수익권에 도달된 기업이 있다면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설명해드리고요. 그렇게 매도 관점을 잡고 현금을 마련하신 다음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면 내려왔을 때 재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 매수가가 낮은 것이 수익을 내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을수록 수익 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 어떤 이슈로 조정이 들어오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라던가 또는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는 기업들이 이상급등세가 갑자기 요즘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슈도 불분명하지만 일단 막 상한가 가거나 20%, 막 30%대 급등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내 종목을 팔아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분위기에 내 종목이 편승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울 건 없는 게 그냥 없는 대로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셔도 그런 종목들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폭등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는 걸 생각해서 현금화를 해놨는데 올라가면 어쩌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완전히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도를 좀 진행했다고 해도 다시 내일이라도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매도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항상 우리가 매도하고 나면 마치 끝인 것 마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의 만남도 그렇죠. 밤새도록 놀면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운 이유가 이대로 헤어지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내일 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내 종목이라던가 내 주식을 쥐고 불확실성을 걸어가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 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요 좀 정리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 종목이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 종목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것은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를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주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세요 말고는 저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매수 매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 머리를 굴려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저희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153-2641번으로 먼 일이 있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신규 매수하기 전에 뭔가 추가 매수하기 전에 팔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고 확인 한번 받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참여 방법을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보셨죠? 이 방송 참여 방법을 꼭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5분 전쯤에 전화 주시면 상담 참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전화 받으면은 TV 소리를 확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비케어고요. 네. 4,480원에 10%입니다. 그렇군요.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고 애매하긴 한데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매수가가 이상한 거는 내가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이상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주식의 신이면 바닥에만 잡겠죠. 근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예. 매수가가 이상한 거야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근데 이상한 기업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기업 예. 자체는 괜찮은 기업을 잡으셨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재무제표는 눈으로만 한번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셨으면은 잘하신 거고 안 보셨다 하더라도 뭐 운이 좋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 유비케어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해서 위로 쭉 가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아하 의료 정보 플랫폼 확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국내 병원 의원에 지금 의료 플랫폼 이런 걸 해서 비대면 의료 또는 의료 네트워크, 의료 AI 이런 쪽으로 엮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거나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비대면 의료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병원을 가가지고 기다리는 건 좀 일이거든요. 그죠? 병원 가보셨나요? 네. 가면 좀 줄 서야 되죠. 그죠? 네네. 네, 그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상 줄 서서 1시간 동안 기다려서 병원 선생님 딱 만나고 나면 몇 분 진료 봅니까? 기껏 1분이죠. 오래 봐봤자 뭐 5분 아닙니까? 진짜 짧으면 한 30초, 그죠? 예. 애가 별거 아닌 우리가 간단한 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될 때 아무래도 의사라는 그 처방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진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가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 간단한 진료들은 우리가 조금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훨씬 더 중환자, 조금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저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다른 이제 뭐 의료 쪽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아마 이런 쪽에는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진료, 비대면 진료 이런 게 잘 될 건가? 법적으로 이렇게 뭐 잘 될 건가? 법제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지만 저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로 코앞을 본다면은 대선 때문에 공약 관련주로 이렇게 약간 꿈틀거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공약이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아마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짧은 관점으로 바로 코앞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당장에 조금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뭐 살까 팔까 이런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종목은 조금 비중을 조금 무겁게 실으셔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요즘 좀 이게 꿈틀거려서 이제 하락이 거의 멈췄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꿈틀거려가지고 저는 하락이 좀 멈춘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말하지만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올라와 있는 거를 뭐 위쪽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어디까지 빠졌냐가 중요해요. 그럼 얘가 최근에 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죠? 예. 그럼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에 가깝게 사면은 그나마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에 가까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3,000원 가까운 데 가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참는 이유가 야 이게 3,600원인데 3,000원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냥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3,000원에 가깝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은 인내심 싸움이에요. 누가 네. 더 잘 참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가지고 3,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20% 내지 30%까지 늘리는 걸 전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 나쁘지 않은 테마기 때문에 30%대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비중을 늘리면 매수가가 좀 낮춰져가지고 3,000원대 한 중후반까지 빠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한 4,500원이나 4,000원까지 올라오면 수익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에서나 이런 쪽에서 비대면이라던가 의료 AI, 의료 플랫폼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5,000원, 6,000원도 막 가기 시작할 거니까 그건 이제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좀 바꾸면 되고 지금은 3,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20% 내지 30%까지 늘리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아직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 한국전력 28,300원에 30%입니다. 한국전력을 28,300원에 30%요. 28,300원에 30%요? 네, 8년 들고 있었어요. 8년요? 네, 28,900원인데 8년을 들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저 한참 위에 비싸게 있었을 때는 안 팔았나요? 아니, 더 비싸게 갖고 있다가 물 타갖고 단가 내려놓은 거거든요. 아, 물 타셨다고요? 네. 근데 잘했네요. 아니, 그래서 멘토님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요. 쉬워요. 되게 간단해요. 본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아, 항상 네네.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게 주식이라는 걸 차트가 어렵다, 주식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관계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한국전력이 시청자님한테 기쁨을 줬습니까? 약간 실망을 줬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실망을 줬죠. 근데 네. 한국전력이 시청자님만 그럴까요? 이걸 들고 있던 모든 투자자들이 좀 그럴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그렇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나한테 실망만 주고 거짓말하고 좋을 거라고 거짓말하고 잘할 거라고 거짓말했지만 항상 실망만 준 친구가 있거나 그런 관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게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잘할게라고 하면 믿음이 가나요? 안 가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올라온다고 해갖고 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같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삶의 지혜를 주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 지금 다시 잘할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괜찮죠. 좋다니까요.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 시청자님이 내가 지금까지 속았지만 이번엔 너 믿어볼 거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뉴스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호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호랑이 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호구가 나쁜 말이 아니죠. 호랑이 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구가 무서운 그 입에 들어간 상태,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이렇게 속이고 있고 나를 못 팔게 만들고 이걸 끌고 가게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호랑이 입처럼 딱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믿어볼게. 나 이번에 안 물 거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감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인드 싸움. 그래서 네가 이번에도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러면 속지 않고 어떻게 할 거다? 지금 당장 절반 정도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팔아라 해도 팔지 않고 싶을 거거든요. 올라오고 3만 원이 있지. 넘어갈 것 같아서. 뭐라고요? 3만 원이 그러니까 넘어갈 것 올라오고 있지. 3만 원 코앞이지. 방송이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팔고 네네.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거는 지금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걸 팔 수 있었으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이지. 아니요. 그래서 멘토님이 반 팔려고 그러면 해서. 지금 전화 끊고 빨리 절반 팔아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팔고 멘토님. 나머지를 3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3만 2천 원까지는 내가 그래도 기다렸으니까 이 정도는 챙겨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뚝심인 거고요. 네. 당연한 보상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챙기면 되고 만약에 빠지면 내가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하고 떨어지면은 2만 원이나 뭐 2만 2천 원 이하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전력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그냥 2만 원 이하로 빠지면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간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멘토님. 2만 원 이하에 그냥 맞춰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만 8천 원이니까 본전이지만 2만 원 이하였으면 지금 40% 아닙니까? 벌써 수익이.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속지 말고 내려가면 2만 원 이하에서 또는 2만 2천 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좀 낮춘다 생각하고 속지 마세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할 때 그 좀 믿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네. 그 매수가가 15,700원. 15,700원. 네. 비중이요? 근데 어저께 살짝 5%인데요. 어저께 내가 물을 탈라다가 못 탔거든요. 주식하신 지 그래서-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하실 거예요? 네, 해야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거 네, 제 기다릴까요? 생각에는 약간의 반등은 살짝 있을 수는 있겠거든요. 네네. 그럼 14,300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 정리하시고 주식을 잠시 그만두세요. 그냥. 아, 그렇게 할까요? 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한 첫 번째 위치 자체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데 이 습관을 네. 버리지 못하면은 앞으로 평생 주식 하시는 동안 계속 물려요. 아, 네, 그런 거 왜냐하면 같아요. 우리는 주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꼬마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네. 그럼 내려와 있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일까요?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물리는 게 주식 투자 방법일까요? 물어보면 꼬마이가 뭐라고 할까요?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해본 것도 아니고 저한테 피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돈을 본인 돈으로 그렇게 날려먹고 있는 딱 그냥 안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아니 여기 14,000원 살 게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8,000원이나 9,000원대 사가지고 14,000원대 팔아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방법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장에 그냥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팔고 있는 주식 사는 게 아니라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싸게 팔아야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하는 사이에서 내가 싸게 사온다는 말은 남의 걸 싸게 뺏어온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남한테 팔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올바른 정신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현혹을 시키고 겁을 주기도 하고 겁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싸게 팔고요. 반대로 상식적으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8,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상식적인 사람이면 안 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냥 시청자님도 어디 가서 뭐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 장 보러 갔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8,000원 파는 걸 나한테 16,000원 판다고 하면 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뭐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원래 그게 상식적인데 여기서는 상식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갑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이거 16,000원이 아니고 3만 원 갑니다. 2만 원 갑니다. 2만 5천 갑니다. 이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혹을 18,000원 시키는 보고 곳이에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현혹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알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못하면 무조건 지는 거, 못하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조금 실력을 키우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킨 대로 할 건지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14,300원쯤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할 줄 모르는데 또 사고 또 팔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빠르게 네네. 정리하고 일단은 주식을 약간 좀 내려놓고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 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서 수익 났을까 어떤 가격에 사서 수익이 된 거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 하는 동안 좀 재미가 없으면 심심하니까 한 1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방송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14,300원대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만에 하나 이게 그냥 빠져내려간다면 11,000원까지나 10,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쯤에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 예. 그냥 반등 나오면 감사합니다. 14,300원부터 정리한다 생각하고 손실 보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저 때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전화 주시고 일단 주식 공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500원에 85%예요. 얼마라고요? 33,500원. 33,500원에 비중이 얼마라고요?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몇 프로라고요? 년 됐어요. 3년째인가. 아니,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85요. 85. 아, 더 사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 달라는 게 비중이 많아지면요. 방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산 가격만큼 해줘야지 추가 매수 효과가 조금 극대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만큼,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한다는 말은 지금 85%를 사셨는데 이 8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85%라는 돈이 만약에 8,500만 원이다. 그럼 8,500만 원의 현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점에 내가 잘못 샀다면 비중이 적어야 나중에 대처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비중을 늘려놓고 전화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금이 더 있는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산 상태에서 또 더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전문가들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 나오면 손절합시다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버려요. 자꾸 내가 이렇게 일을 그르치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막 일을 망친 다음에 전화하게 되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안타깝지만 시청자님의 상황이 약간 딱 그래요. 안타깝지만요. 지금 상황이 딱 그냥
어쩔 수가 없네요. 반등 나오면 손절 정리하고 조금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가 이 상담의 본질이고 오늘 이후로 어떤 전문가한테 전화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근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는. 알고 싶은 건요. 이게 이제 좀 기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간을 많이 투자하시든 뭘 하든 그냥 네. 반등 나오면 손절합시다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고 어떤 전략을 짜셨든 반등 나오면 손절합시다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그거 하나밖에 제가 없어요. 산 매수가까지는 안 올까요? 그러니까요. 반등 나오면은 손절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청자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해드린다니까요. 이해가 안 이게 되세요? 77,600원 간 거를 못 팔았어요. 뭐라고요? 77,600원 간 거를 못 그건 이제 팔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한가를 일이고. 맞았는데 지나간 일이고 어쩔 그때 수가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때 더 사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기가 지금 다시 많아졌어요. 이야기하지만 뭐 마음 답답하고 속상한 거 알겠지만 제가 그 속상한 거 풀어드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 위로해드리는 사람 아니고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전략을 짤 때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뭐 시청자님 듣고 싶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죠. 본전까지 기다리면 올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끊어도 되거든요. 그게 제 이미지도 좋고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니라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 뭐 예상치 못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임상이 뭐 좋다 이러면은 힘이 좋다 보니까 올라올 때 진짜 과하게 막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가 뭐 신약 개발을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확언해드린다거나 함부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라는 말 못하겠어요.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전혀.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반등 나올 때 얘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반등 나오면은 기껏해야 뭔가 호재가 없다면 기껏해야 한 2만 원에서 2만 원 3천 원 정도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때 손절하지 않으면은 시청자님 말씀대로 뭐 장기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뭐 안 될까요를 한다면은 상패 각오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죠. 네. 그 이제 그것까지 제가 뭐 그렇게 가져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아니 3월 달에 그 코스메리나가 승인이 나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승인이 난다 해서 매출이 좀 나와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 약이 나왔을 때 의사들과 환자들이 그거 얼마나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면 주가는 안 갈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견디면서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저는 반등 나오면서 정리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더 하고 싶겠지만 저는 전부 다 거부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냥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는데 속 시원하게 전화 말씀드렸습니다. 통화가 안 반등 돼가지고. 나오면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23,000원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 상담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방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이고요. 예, 작년에 15,300원에 샀는데 이렇게 줄줄 빠지는 정도로 멍청하게 놔둬가지고. 괜찮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매수가 자체가 15,300원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막 비싸게 산 건 아니고 비중이 몇 프로죠? 25%요. 아, 비중이 조금 안타깝게 많네요. 그리고 좀 지금 물을 좀 타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유 그냥 이거를 네, 그 뒤쪽에 말한 게 맞습니다. 아유,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을 더 키워보겠다라는 건데, 네. 일을 더 키웠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더 키웠을 때 망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죠? 네. 항상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일을 키워서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아유 작년에 안 그래도 신풍제약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만은 멘토님한테- 시청자님이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일을 키웠을 때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래서 이거 그냥 다시 질문합니다. 이 가지고 있어도- 시청자님이 살아오시면서 네. 이 신풍제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일을 더 키워가지고 좋은 게 있었냐고요. 아유 없죠, 그죠? 네네.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실 거고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 지혜를 버리지 마세요. 주식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일을 키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회사는 괜찮은지 주가가 모르겠어요.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예.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머물러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6천에서 7천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거래량이 좀 발생되면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일단은 당장은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 신풍제약은 과거의 저력이라든가 지금 이제 작전주로서 한때도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작전주의 냄새가 남아서 설거지 단계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단기 급등이라든가 뒤에 올라오는 급등 때 팔아내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것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비중이 25%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고 계시다가 7,000원짜리에서 자리 잡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는 나중에 체크해 볼 만한 문제고 지금은 그냥 7,000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더 이상 안 내려가는지를 지켜보자. 올라오는 걸 떠나서 안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지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3, 4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강연회는 저희가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창원으로 와서 오후 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강연 말고도요. 저희가 다른 강연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오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회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 점 체크하셔가지고 꼭 시간, 장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담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코스모스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고요. 53,500원에 10%예요. 53,500원에 10%예요. 네. 네,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네, 네. 저기 언제쯤 더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오늘 아까 이제 2부가 시작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상담 너무 힘들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택해 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드릴까요?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까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걸려 있는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 그냥 희망 고문 당하고 뭐 같이 그냥 으쌰으쌰 힘내세요 이러고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해서 돈 벌릴 것 같으면 맨날 그런 상담만 하죠.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일은 벌어졌고 전략을 짜야 되고 이 종목이 지금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좋은 상황이어야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대응을 할 거고 안 좋은 상황이면 손을 안 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안 좋은 거 잡으셨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올까요? 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쯤이 내려가는 게 그칠까요? 라는 거고 언제쯤 내려가는 게 그칠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마냥 손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허구한 날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미리 짜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듣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은 28,000원, 3만 원대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게 1번이어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종목을 잡으셨어요. 뭐 일단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2차전지, 뭐 MLCC,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가능성, 그런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요즘에 양극재라든가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약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만약에 하반기를 기대하려면 얘가 25,000원, 28,000원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얘가 어디까지 빠질까, 언제까지 빠질까보다 중요한 건 얘가 25,000원에서 안 내려가야 뭘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25,000원짜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뭐 버텨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추든 아니면 기다려서 뭐 본전을 찾아보든 뭐 그런 전략이 나올 거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25,000원까지 내려오거나 이 28,000원쯤 내려왔을 때 거기서 한 4, 5개월 정도는 버티면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안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을 그대로 잘 홀딩, 가만히 들고 기다리시다가 3만 원에 가깝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3만 원까지 이렇게 버텼을 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3개월, 4개월 지켜봤는데 여기서 버티고 난 다음에 현금이 없다. 그래도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할지 전략을 그때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조금 약간 미래가 불분명한 종목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종목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에코 프로머티가 지금 53,800원에 샀거든요. 네. 비중은 한 10%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낮은 편이네요, 그래도.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양호한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싸게 들고 계시거나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지금 최저점에 거의 가깝게 사신 거거든요. 네. 이 종목이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저점에 가깝게 샀는데 굉장히 자만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샀는데 왜 떨어지지? 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자만이에요. 주식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바닥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물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반등 나가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가 반등 나갈 채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채비를 못하고 있는 게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사실 저점 라인대가 맞긴 맞는데 이 저점 라인대를 또 무너뜨리고 최근에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형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점 깼다는 건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바닥이었으면 여기서 올라갔겠지요. 그죠? 근데 바닥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 손절했다가 다음 바닥으로 보여지는 추정이 되는 자리에 다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걸 들고 있다가 바닥으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출 건지의 문제거든요. 네. 일단 그걸 먼저 선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가 매수 물어보셨으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다 하면은 다음번에 또 안 떨어지고 버티는 자리 지금처럼 최근에 이 5만 원대 사셨던 것처럼 안 빠지고 버티는 것처럼 또 진행이 되다 보면은 멈출 거예요. 네. 멈췄을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내려가는 과정일 때는 어디서 멈출지를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는 4만 원 또는 3만 5천 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요즘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조짐이 이제 좀 싹이 터가지고 뭔가 이렇게 식물로 크게 무럭무럭 자라려고 한다면은 이제 바닥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짐은 보이나 바닥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짐이 보이니까 이 조짐이 맞으려면 3, 4개월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방금 상담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제가 동국제약을 21,0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21,000원에 10%요? 네, 근데 제가 추가 매수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뭐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자리가 있긴 한데요. 네, 뭐 일단 놓쳤으면은 괜찮습니다. 올라올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올라올 때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투자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동국제약 그렇게 나쁜 타이밍, 나쁜 종목 아니고 실적 좋은 기업이니까 내려올 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안 됐고,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올라가는 과정들 몇 번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더라는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온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난 추가 매수가 이제 앞으로 그냥 완전히 영원히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올라가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영원히 안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살까 생각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면 영원히 안 올라올까 봐 지금이라도 팔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주식은. 그래서 그냥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그냥 냅두세요.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냅두시고 이러다가 그냥 본전까지 올라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올라오고 빠져주면은 기회를 또 주네요 하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왔을 땐 기회를 잡으면 돼요. 이번에 안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까지는 갈 거니까 본전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15,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테니까 그때 1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15,000원에 가깝게 16,0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전화 한번 거셔가지고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이 종목은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25,000원대, 27,000원대까지도 수익을 한번 내볼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가 조건이겠죠. 그래서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짧게 보면서 내가 지금 1일 비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종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 내려오거나 16,000원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마니커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팔까요? 라고 했는데 오늘 안 팔고 뭐 했나 싶네요.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참 좋았던 종목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뭐 개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마니커와 같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급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브라질의 닭고기 수입을 뭐 금지하니 많이 브라질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니 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몇 번째 발생을 하는 겁니까? 엄청 자주 발생을 해요. 그때마다 주가 급등 나고 빠져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다 해서 우리가 닭고기를 영원히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어요, 계속. 그리고 그게 또 정리가 되면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단기적인 이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급등 때 팔아 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 안타까운 건 이분도 마찬가지로 1,400원에 샀으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분명 보였거든요, 여러 번. 근데 이제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팔까요? 전화하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한 2025년 올해 한 번이라도 요 밑에서 전화를 했다면 저는 추가 매수 해라 했을 것 같거든요. 밑에서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줬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라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오늘 급등 나왔을 때 본전 가깝게 1,300원대 파는 것이 가장 좋았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은 또 이건 나의 업보입니다. 1,300원에 내가 팔지 못한 나의 업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쭉 달리고 운봉 빠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재룡 전기네요. 재룡 전기 38,300원에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항상 저는 왜 이렇게 김칫국부터 다들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빠질까, 더 이상 언제 이 하락이 멈출까가 중요한 거죠. 아니 왜 아직 하락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하락 멈추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서 그냥 10,000원대까지 이러고 내려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냥 뭐 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사셨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아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추가 매수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손절은 안 하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손절 안 하실 것 같고 추가 매수 하실 것 같은데 딱 봐도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가가 흘러온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실눈 뜨고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이렇게 쭉 보지 말고 쓱 하고 보면서 형태만 보세요. 형태만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뭘 팔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갈 건데. 아직까지 내려가는 중이니까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물릴지를 걱정해야죠.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걸 왜 삽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사놓고 먼저 팔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애초에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 샀으니 어디까지 물릴지나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일단 2만 원 정도가 전고점 언저리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반등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추는 실눈 뜨고 딱 봤을 때 하락이 멈추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하락을 멈춘 거죠. 그래서 제가 미끄럼틀 이야기 하거든요. 미끄럼틀 내리막인 거는 누가 봐도 내리막인데 다 끝나고 나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바뀌었을 때 하락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은 걸 지금 샀으니까 하락의 고통을 견디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팔 시점보다 추가 매수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고 2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혹여나 운이 좋아서 지금 3만 원 이 자리가 저점이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면 3만 원짜리가 추매를 한번 해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룡전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전선, 전기 이쪽으로도 엮여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쪽들은 우리가 남북 경협주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후보, 다음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물론 여야에 따라서 색깔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로 엮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추가 매수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기술이네요. 우리기술을 3,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인데 더 올라갈까요? 그렇군요. 이분도 지금 김칫국이죠. 더 올라갈까요? 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내가 산 가격이 3,000원이면 좀 내려갈 생각을 하세요. 내 매수가를 좀 낮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3,000원에 띡 고정시켜 놓고 잘 보세요. 우리기술이 지금 상장돼가지고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처음 상장했을 때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3,000원만 되면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만 되면 떨어지는 종목을 3,0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턱이 있습니까? 아니 얘가 올라가봤자 길을 쓰고 올라가봤자 3,000원이에요. 있는 힘껏 올라가도 3,000원이에요. 그 3,000원에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최고점에 들고 계시는데. 그러니 매수가를 좀 낮출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올라가봤자 나는 운이 좋으면 최고점이라 본전. 운이 안 좋으면 약간 올라와가지고 약간 손실 좀 줄여 나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불리한 자리에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종목은 390원까지 내려갔는데 39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2,100원이든 2,500원이든 3,000원이든 아니 1,500원이든 아니 700원이어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싸게 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게 못 사더라도 싸게 낮출 의향은 갖고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한번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더 올라가면 안 되지.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못 하는데 매수가를 못 낮추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야 됩니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려가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주는 게 좋고요. 1,0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하기 참 좋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1,600원대 자리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원형 바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서 포물선 그리면서 또 3,000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탈원전을 했었을 때 좀 안 좋아졌다가 이제 원전 이야기 좀 나오기 시작하죠.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와준다면은 3,000원 이번에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그리고 대선 후보께서 다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그건 너무 도박이라서 일단은 매수가 낮춰놔야 도박하기도 좋죠. 내 패가 좋아야 도박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좋을 거 아닙니까? 3,000원은 영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낮춰보자. 1,700원 이하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도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 제가 창원과 울산에서 준비됐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드렸던 모든 조언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의 수익에 대한 가치라던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